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같이 물가도 치솟고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결혼하기란 참 쉽지 않죠. 취업도 하기 어렵고 취업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급여를 받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 요즘 젊은 세대에서부터 사랑하는 감정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직장이나 배경 및 부모의 노후 등을 따져보고 만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조건들이 상당히 갖추기 어려운 조건들인데 말입니다. 오늘은 남자친구가 원하던 직장을 얻었지만 변해버렸다는 여성분의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성입니다. 2살 연상의 남자친구와 3년 동안 연애를 해오고 있어요. 남자친구와는 같은 직장을 다니다 사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매사에 긍정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매력적이었던 사람이었고 술이나 담배도 하지 않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같은 직장에서 서로 1년 이상 있으면서 호감을 쌓아갔고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어요. 회사는 흔히 말하는 평범한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급여나 복지가 뛰어난 편은 아니었기에 이 회사에 다니면서 경력을 쌓거나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서 이직을 하는 분들이 종종 나왔어요. 저는 사실 이직에 대한 욕심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남자친구는 이직에 관한 생각이 상당히 강한 편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원하는 회사는 흔히 말하는 대기업이나 메이저 중견기업이었어요. 둘 다 나름 부모님도 서로 알 정도로 깊은 만남을 가지고 있었고 결혼에 대한 생각도 서로 가지고 있었기에 이직에 대한 남자친구의 열정을 저는 늘 응원하고 존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와 퇴근 후 술집에서 술을 한잔하는데 갑작스러운 통보식으로 듣게 되었어요. 회사를 한 달 뒤 퇴사하려고 한다고요. 저는 늘 이직을 하고 싶어 하던 남자친구인 걸 알았음에도 아직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을 텐데 갑자기 퇴사한다는 말에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겉으로 티를 내지 못했어요. 남자친구 제 미래 남편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의 앞길을 막는 것 같고 신뢰하지 못하는 느낌을 줄까 봐요. 최대한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당장 회사 업무가 공부에 있어 부담스럽다고 퇴사를 하고 공부에 집중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분간 어느 정도 받았던 월급과 퇴직금으로 생활비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냐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저는 그거로 되겠냐며 부족하거나 힘들면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약 한 달 뒤 정말 퇴사를 하게 되었고 본격적인 공부 모드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당연하게도 수입이 끊기고 나니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나 봐요. 순식간에 줄어드는 통장 잔고에 점점 부담감을 느껴하고 주눅 들어하는 남자친구를 보니 안쓰러워서 합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커플은 동거를 하기 시작했고 주거 비용이나 생활비 등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부담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도 중소기업에 다니는 입장이다 보니 넉넉하진 않았지만 남자친구를 위한 일이었고 남자친구가 자신감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티내지 않고 지원했습니다. 하다못해 남자친구의 지인 생일까지 제 돈으로 챙겨줄 정도로요. 뭐 정말 결혼 얘기도 오고 가는 사이니까 이 정도는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의 재취업 지원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결국 남자친구는 원하던 기업에 최종적으로 입사하게 되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둘이 껴안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기뻤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꽃길이라는 생각이었죠. 남자친구는 기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소득 이상으로 자신감도 늘어났고 저에게 고마웠다면서 몇 배로 잘해줬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점점 저를 귀찮아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저와 나눈 대화 내용이나 약속을 잊어버리는 듯한 일이 반복되었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이런 때 제가 삐진 척을 하면 풀어주는 척이라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젠 그런 것도 없고 또 삐진 거냐는 식이더라고요. 확실히 예전과는 달라진 남자친구의 모습이었습니다. 친구들이랑 놀 때도 누구보다 연락도 잘해주던 남자친구인데
이제는 연락도 잘 남겨주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크게 느껴졌던 점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얘기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커플은 원래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늘 행복해질 우리의 미래 얘기를 자주 나누곤 했었고 서로의 인생 계획에 늘 같이 있었는데 그런 대화 주제가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도 무심하게 별로 반응이나 관심이 없습니다. 예전에 눈이 초롱초롱하고 우리 미래를 그리던 남자친구의 모습이 오히려 원하던 직장을 얻고 원하던 소득을 갖게 된 지금 볼 수 없어졌어요. 솔직히 남자친구가 변한 거 느끼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해보고 싶었던 적이 셀 수 없이 많았지만 차마 쉽게 꺼내지 못했어요. 남자친구가 사랑이 식고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별을 고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혼자 눈치를 보고 마음을 졸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문제의 그날이 왔습니다. 남자친구가 회식 날이라며 조금 늦을 것 같다고 했어요. 알겠다며 잘 다녀오라 했죠. 그리고 며칠 뒤 남자친구네 집에 있는데 남자친구는 씻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고 휴대폰은 두고 간 상태였습니다. 이때 남자친구는 이직으로 인해 회사 근처에 집을 구했고 제가 사는 집은 아직 계약이 남아 따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뜬 남자친구의 휴대폰을 충전시켜주기 위해 집어들었고 그때 남자친구의 폰에 처음 보는 알림을 보게 되었어요. 남자친구가 금방 씻고 나와 내용을 볼 순 없었지만 한눈에 봐도 심상치 않은 어플이라는 직감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먼저 잠이 들었고 저는 그 어플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설마 하는 불안한 마음, 에이 아닐 거야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두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채운 상태에서 저는 남자친구의 휴대폰을 확인하고야 말았고 그 어플을 확인했습니다. 그 어플은 다름 아닌 랜덤 소개팅 어플이었습니다. 보면서도 믿을 수 없었고 설치만 하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며 눌러보았어요. 하지만 그런 제 희망을 박살내듯 다수의 여성과 매칭된 기록, 채팅을 나눈 기록이 남아있었고 그 중에는 이미 만남을 가진 여성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만남을 가진 여자와의 대화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미 둘 사이는 여러 번의 만남을 가진 상태였고 주목적은 잠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회식한다고 했던 날마저도 그 여자와 같이 시간을 보내다 온 것이었던 것도 알게 되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여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제 옆에서 잠을 자는 남자친구를 보며 눈물이 쏟아졌고 그대로 제 짐만 챙긴 채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붙잡는 남자친구에게 소개팅 어플 다 봤다고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뿌리치고 왔습니다. 이후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계속 왔고 받지 않자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소음이 걱정되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솔직히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빌면서 붙잡을 줄 알았나요? 근데 용서는 구하는데 절 붙잡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더 비참했습니다. 솔직히 이직 후 권태기가 왔었는데 고마움과 미안함에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그럴수록 점점 저에 대한 마음이 급속도로 식어가고 다른 이성이 눈에 들어왔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를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고 사랑했던 것도 진심이라서 어떻게든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자신의 회사나 지인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해줄 수 없겠느냐는 말에 이것 때문에 온 거구나 싶었습니다. 3년간 최선을 다해 사랑했고 결혼까지 생각했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남자친구의 주변 사람들에게 다 퍼뜨리고 싶어요. 제가 받은 상처의 반만큼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또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사랑한 것뿐이고 도와준 것뿐인데 왜 버려졌는지, 이 남자를 용서해야 하는 게 맞는지 너무나 알고 싶어요.